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가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주가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자, 소위 겁쟁이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20여 년 전에 제가 어디 특강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강의하셨던 분께서, 자, 주가나 뭐 여러 가지 상품 투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곳의 가격은 결국 겁쟁이들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제 뇌리에 깊게 남았어요. 자, 생각해 보게 되면 가격이 정말 그렇게 흘러갑니다. 쫓기는 수급 주체에 있게 되면, 겁쟁이가 된 상태에서 쫓기는 수급 주체에 있게 되면은 상승할 때는 쫓아가느라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하락하는 장에는 겁먹어서 가격을 투매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면서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동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쫓기고 있는 수급 주체는 어디일까? 이 부분을 보면요, 향후 증시가 어떤 수급 흐름에서 움직일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20여 년 전에 제가 어디 특강을 들으러 갔는데 그곳의 강사님께서 가격은 겁쟁이가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분 말씀이 기억이 나는 이유가, 독특한 이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금융 트레이더인데,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 강의가 20여 년 전에, 이제 소수정예 특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뭐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나 그런 게, 이분의 톤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이야기, 가격은 겁쟁이가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강렬하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뭐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걸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이 말이 사실이고 시장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겁을 먹고 투매를 하는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쫓기는 입장이죠. 빨리 한 사람이라도 제끼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 다 제치고 내가 먼저라도 뛰어가서 먼저 잡아야 되는 추격 매수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가격이 하락할 때는 폭락의 원인이 되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폭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겁쟁이들, 쫓기는 투자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겁쟁이들은 누구냐?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 들 때,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쫓기는 입장에 있는 겁쟁이 투자자는, 자,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월 팬데믹 사태가 급격히 전개되고, 그리고 유가 폭락 상황이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지난 3월 증시 대폭락장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시장을 폭락시켰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특히 자금 상황이 급히 나빠진 외국계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달러를 확보해서 다시 본국으로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있어야지만 자신들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져와 하면서 이렇게 목을 쫄리는 입장이 되니까 어떤 투자 자산이든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매도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특히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고,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으로 운영할 때 자산 배분 전략도 동반해서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또 글로벌 자산 배분이겠죠. 돈을 확보해라고 오더를 내리면
그 비율만큼, 글로벌 자산 매분 전략의 비율만큼 매도가 기계적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더가 들어온 대로 급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매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졌어요. 자, 특히 3월 장세를 이야기할 때 저는 자비 없는 외국인의 투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자비가 없는 외국인의 투매다라고 표현했냐면 2008년 금융위기만 해도 폭락하고 하루 쉬고 폭락하고 하루 쉬었는데 이건 뭐 폭락 이랬지 않습니까? 쉼 없이 자비도 없이 외국인들이 투매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쫓기는 입장에 놓인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기계적으로 투매를 하면서 여기 이제 제 머리 위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어떤 폐잔병들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로봇 모습을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장이 오히려 엄청나게 강해요. 그 이유는 바로 여유만만한 개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올해 개인이 순매수한 것만 해도 20조 원대가 훨씬 넘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 증가한 것도 거의 한 18조 원 가까이 됩니다. 와, 이거 엄청난 개인 투자 자금 순증입니다. 45조 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예요.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겁먹고 와 하고 도망가는 이런 장세에서 개인은 그 물량을 다 흡수했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하락하면 외국인이 던지고 왔네,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줍줍하고, 또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또 투매했네, 이런 좋은 주식을 헐값에, 이런 분위기로 또 줍줍하고, 이런 분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 성격이 최근에 많이 스펙트럼이 다양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도 있는 것 맞고요. 뭐 자금 규모가 작은 분들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자금이 굵고 자금 규모가 크고 몇 년을 바라보고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최근에 S증권,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 관련한 뉴스를 보게 되면 비대면 계좌로 1억 이상, 1억 원 이상 신규 1억 이상 신규 고객이 1만 명이 늘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와, 저것만 해도 1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예전에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여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렸죠. 제 지인이 해주셨던 이야기, 주변의 자산가분들이 주식 투자로 넘어왔는데 2, 3년은 보고 들어왔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개인이 투매한 거를 외국인이 줍줍줍줍 하면서 Thank you very much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투매하고 버리고 헐값에 버리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 고맙습니다 하면서 쑥쑥쑥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작전 세력에 관한 뭐 이론 많이 공부하신 분들 은근히 많으실 텐데요. 그 큰손이나 작전들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합니까?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꼭 있죠.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마치 집단 지성처럼 저가 매수 속에 매물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매물을 안 풀고 있어요.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4월 초에 증시안정기금이 출발을 했는데 시장이 하락하면 증시를 방어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활동에 관한 뉴스도 잘 안 보입니다.
자, 요 존재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 주가지수가 1900포인트대 초반 아닙니까? 자, 주가지수 1900포인트대에서는 열심히 매수해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국민연금의 주가지수별 추가 매수 여력 추정치입니다. 이건 제가 거의 매일같이 계산하고 있는 값인데요. 자, 지금 1900포인트대 같으면은 올해 연기금이 매수한 거 한 4조 원 감안하면 그래도 한 10조 원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비율이 맞아요. 무슨 비율? 국내 주식 비중 17.3%. 요 비중이 맞으려면 10조 원 가까이 사야지 됩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게 보면 조금 이제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쫓기듯이 사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기말, 반기말 또는 연말 비중을 봤을 때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았네. 그러면 급하게 쫓아가듯이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안정기금 같은 경우 집행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 자금이 진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나중에 너희들 왜 이 증시안정기금 가만히 있었니? 이렇게 추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작은 액션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 어떤 삼국지나 초안지나 또는 춘추전국 시대 때 이렇게 전쟁에 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연합군들이 이제 동맹군을 위해서 싸울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가만히 있다가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번은 움직여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쫓기듯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자산 배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수에서는 쫓기듯 매수를 할 여지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 예전 같으면은 예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금을 집행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해서 장 마감까지 그냥 계속 샀어요. 예전에 계속 샀어요. 아유, 글씨가 제가 계속 거의 선형으로 샀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연기금이 점심 이후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기금 형 점심 드셨어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살 때 받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끌어올리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 오늘입니다. 4월 28일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깜장색 선 주가지수 오늘 좀 악필이 자주 나오네요. 자, 주가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공격적으로 산 게 아니고 오히려 점심 먹고 땡 하고 온 다음에 연기금이 쭉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끌어올려지는데, 이거는 연기금이 점심 이후부터는 집행해야 된다는 어떤 이제 쫓기는 입장이기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아주 흥미진진하죠? 자,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보면 차후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 매물 던지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자, 개인 지금 선제적으로 매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매물 흡수 1번 타자 열심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서 지금 수동적이지만 연기금이 매수 가담하고 있고, 증안기금도 차후에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제 눈치 보다가 뒤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매물 흡수 2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물이 증발되게 돼요. 마치 우리 한 5, 6년 동안 아파트 시장 강세일 때 아파트 사고 싶어도 부동산 가면 매물이 없어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이제 전세가 없어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차후에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고 유가가 안정되어서 외국인이 정신을 딱 차려보고
이제는 어 저기 위험자산 다시 편입해도 되겠는걸? 자, 집행 할 때, 요 집행 하는 순간 다 기계적으로 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후에 시장에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때는 자비가 없는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하락장에서는 자비 없는 투매가 나왔죠? 예. 매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비 없는 매수세가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 시기는 팬데믹 상황 안정되고 유가 안정되는 요 시기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죠. 요거는 이제 변수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해하신 분들은 마음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오늘 밤이에요. 4월 28일 오늘 밤 9시부터 해서 10시. 이제 차후에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연도는 2020년입니다. 자, 오늘 9시부터 10시에 저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기 세미나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놔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던, 차트 관련한 수식 관리자와 지표 검증 관련한 특강을,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격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내지 5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은 회차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본문과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 참여 방법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예, 신청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중에도 신청 접수 들어오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예, 늦더라도 꼭 함께 하시죠. 예, 실시간 참여 못 하시더라도 녹화 영상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이어가시면서 성공 투자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